인데 지금 전준철 변호사를 민당은 추천했습니다. 특검으로. 이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전 변호사는 예. 이게 검찰에서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검사 출신이고 그 31기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고검장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1기가 지금 고검장이 아마 안 됐을 것 안 같은데,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30기까지 지금 김태훈 대전 고검장 지금 합수본 본부장이 30기거든요. 그래서 31기는 고검장급은 아닌데 그래도 아마 그 특수 오래 했던 검사이고 수사 잘하는. 그러니까 잘 검사. 아십니까?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평판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아주 괜찮은 친윤 아니에요? 검사. 친윤 저희가 아니냐고. 이제 친윤 윤사단이라고 할 때 이제 그 특수들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하면 윤사단이 있고. 윤사단. 그러니까 중수부 그 윤석열이 2012년 그 중수부 있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형성된 윤사단이 있고 특수 중에서도 이제 윤사단 아닌 특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이런 분들은 윤사단은 아니죠. 윤보다 이제 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사단은 아닌 특수 윤사단 아닌 검사죠. 특수였다. 예. 21년 6월달에 옷 벗고 나갔기 때문에요. 아. 윤석열 정권 되기 전에. 근데 뭐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걱정은 검찰 출신이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이 계속 그렇죠. 있었는데 그 의문이 계속 일기부터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은석 특검이 아주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때 이제 프루크루테스라고 막 침대에 눕혀놓고 팔다리 자르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검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뭔가 검찰까지 가는 건 좀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우려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했지만 심우정이나 뭐 멈췄어요. 아니면은 그 그 우리 앞에서. 이창수 네. 검찰에 대한 특히 이제 내란 당시에 또 이제 검찰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매우 미흡했단 말이죠. 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심우정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넘겼어요. 다음 특검으로 지금 이제 네. 국수본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준철 만일에 이제 전준철 변호사 그다음에 또 저희 당에서 또 추천한 두 분 중에 아마 네. 전 변호사가 특검이 된다면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검찰 출신이 검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준철 변호사가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수사. 왜냐하면은 심우정에 대해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좀 뭐 구속하거나 기소하진 못했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무혐의 안 하고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전준철 변호사가 만일에 특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수사를 잘하는 것으로는 수사를 잘하는 거 잘하고 그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는 받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윤나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추천을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근데 검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사실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이어서 그 내부 사정은 밝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판사 출신을 네. 추천했거든요. 권창영 변호사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형사 쪽은 아니시고 노동 노동법 쪽으로 예, 아. 을 하셨죠.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노동 쪽을 좀 했었잖아요. 이제 그 노동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가처분 관련한 책을 매우 두꺼운 책을 써요. 사법연수원에서 네.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근데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엄청나게 그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선언법이라는 또 책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딱 착목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2차 종합특검에서의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한 번씩 쭉 걸렀잖아요. 남은 사건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지점에서는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나 이런 실무에서도 지금 판사 옷 벗고 나와가지고 실무를 굉장히 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되고 그 이외에 이제 특검 보라든지 이 구성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나머지 수사 부분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깊고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진짜 딱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업무에 그냥 꽂혀 있지 뭔가 넓게 보거나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법조 생활하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학구적이긴 한데. 예, 학구적이긴 한데 조국혁신당에서 왜 이분이 이제 특검 그러니까 그거 조국혁신당에서 부당하다는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검찰 출신도 아마 타진하셨을 거고 여러분들 타진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또 고사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의지를 가지셔서 혁신당에 추천했는데 이용우 의원님이 소개하고 크로스로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설명해주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일단 검사 출신은 좀 경계하지 않게 경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 자,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예. 네. 대통령이 누군가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이 판사 출신이 특수수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특수수사를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걱정은 되네요. 왜냐하면 이 전 변호사도 광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4년 이상 형사 전문 변호사로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잘 몰라서 이런 걱정을 하는지 몰라도 아니, 전 변호사는 검찰에서 특수만 주로 했어요. 그래서 수사 역량은 능력은 충분히 전추로 변호사는. 검증받은 사람이죠. 네. 저는 특검이 이제 특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네. 큰 틀에서 이제 가름말을 잘 타주고 이제 이끌고 가고 방향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특검보라든지 수사 어떤 인력들이 제대로 이제 충실하게 따라오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그런 정도의 역량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대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은석 특검은 제가 조은석 특검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심우정 등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싶었을 거예요. 조은석 특검 스타일상. 그런데 파견 검사 선에서 아마 그 심우정까지 가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손발이 안 움직여졌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김건희 특검은 더 심각했죠. 더 심각했죠.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보이콧했죠, 예, 완전히. 그래서 아마 이제 전준철 변호사 특검이 된다면 검찰 내부에 지금 파견 검사 15명으로 저희가 줄여놨어요. 네. 파견 검사를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그 수사 전준철과 결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 친윤과 맞닿아 있지 않은 검사들을 추천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정예부대로 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수사가 뭐냐하면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는 심우정뿐만이 아니라 그 명품백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도이치 디올백,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 라인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장부터 김건희 시작해서 봐주게 했던 사람들. 김건희 봐주게 했던 이 수사 그 도이치는 물론 무죄가 났긴 했지만 도이치도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힐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요. 도이치 수사했던 사람들 어쨌든 명품 김건희가 수사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줬던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있다.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좀 검찰을 아는 정예부대가 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경찰이나 그러니까 그 검찰과 닿아 있지 않은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특검보도 잘 꾸려서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검사 출신이 지난번에 몇 명인데 이번에는 15명으로 줄은 거예요? 30명이었는데 30명에서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였죠. 네. 그러면 그 절반에 해당되는 게 인원은 더 늘었는데 나머지를 그러면 경찰 출신으로 메우는 겁니까? 어떻게 메우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파견되는 그 수사관. 수사관도 있고 수사관. 수사관 임명도 있고 그래서 규모는 1차 특검하고 거의 비슷한. 그 파견 수사관을 2배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도 2배로 늘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전체적으로. 1차 상당히 특검하고 큰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파견 검사들이 검사로 주도하는 것을 검사를 일부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바꾸고 예. 수사관 중심으로 맞습니다. 변경했구나. 예,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드러났기 나와서 때문에 그러니까 파견 검사를 대폭 줄였어요. 1차 특검 때도 사실은 검사들이 뭘 새로운 걸 밝혔다라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예. 경찰들이 새로운 거 맞습니다. 밝혀내거나 잡아내거나 하지 특수본이 했던 걸 거의 그냥 그렇죠. 인정한 형식으로 하든지 특검 내부에 파견돼 있었던 어떤 경찰들이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용산 CCTV도 경찰이 했더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비아폰 내역도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잘했죠. 네. 그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거는 검사한테 권한이 많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기가 수사 역량을 쌓아가지고 현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품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검사는 일주일 만에 구속도 가능해요. 구속 기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압색하고 구속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차분차분하게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검사가 반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라는 걸 검사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연수원에서 수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그 법률가잖아요, 사실. 법률가죠. 그러니까 검사는 문관입니다. 문관이죠. 네. 그러니까 문관. 법리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거에는 좀 뛰어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점을 평가받았죠. 그거 말고는 권한이 많다는 건데 최근에 경찰 내부에도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억울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해석이나 경찰들. 적용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검사 출신이 무조건 잘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심우정 검찰,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윤석열 검찰을 아는 검사 출신이 아마 그 부분은 수사를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김건희 씨 1년 8개월 이건 충격적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법리 적용도 잘못했고 그 확립된 네. 그 여러 가지를 무시했다 혹은 어겼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 판결 선고하는 날 예. 타 이제 매체에서 그 생방송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예. 같이 이제 설명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을 딱 맞춰놓고 정말 억지스럽게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리 판단에 있어서 너무 이탈한 그 판결이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는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부분을 네. 원래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이제 전 사건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했는데 2차 시기가 이제 이번 사건이지 않습니까? 2차 시기를 세 개로 쪼개요. 또 그러니까 쪼갠 것도 굉장히 자기적으로 쪼개가지고 날려버려요 공소시효로 주요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날렸다는 건 이게 공소시효 범죄라는 완성됐다. 게, 범죄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예. 주가 조작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의 범죄인데 예. 앞에 걸 잘라가지고 이건 상관없어 딴 거야 예. 하고 이거는 그래서 시효가 끝나버렸어 하고 예. 안 다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 개로 쪼개서 앞에 두 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거는 유무죄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면소 날려버리고 그렇게 이게- 하지 말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 있지 않습니까? 건호수 네, 등 건호수 공범에 사건에서. 대한 판결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가 다 포괄일죄로 인정이 이미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만 2011년 1월, 2011년 3월, 2012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2011년 1월 부분은 시세 조정 인식은 한 것 같다. 그렇지만 방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조는 공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방조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건 공소시효 끝났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인성 판사가. 그 자기 마음대로 잘랐어요. 그 김건희의 판결을 범죄 사실을 그거는 권오수 등 공범에 확정된 판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이거 원래 판사가 야 이거 제거됐는데 예. 왜 이거 뺐어? 그러면은 그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을 그 한덕수 영호처럼 할 수 있잖아요. 예. 취재하고 그러면 검찰이 변경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이거 방조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놓고 빼준 거 아니에요. 예. 자의 양 죄 아닌가 죄 이거는 법 왜곡죄가 법 있으면 왜곡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법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누굴 빼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맞아요. 이거는 애초에 그 이진관 부장이 그 한덕수 재판 초기에 그렇게 검토를 권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안은 누가 봐도 만약에 그 본범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방조범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데 재판장은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했어야 하죠. 했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입으로 말한 거잖아. 누가 그건- 봐도 그거는 어. 본범 아니면 방조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찔리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조범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지가 아니라 근데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어 예. 라고 이미 앞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안과도 정반대
그리고 이건 방조도 아니에요. 김건희의 계좌가 60% 이상이 그 사용이 됐어요. 아니, 무슨 방조야. 시세조정에. 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방조가 될 수 없고 김건희가 그러니까. 저기에 시세 조정을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매도 주문을 하고 이런 거에 가담을 한 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주범 아닙니까? 육성도 주범 나오고 60%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방조에 될 수도 없죠. 사실은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 준 사람도 1년 8개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꺼림직한 걸 인식하고 그런 걸 전달했다라는 이유로 1년 8개월 선고가 나오는데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수가 자기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시세 조정이 작전 일어났다는 계좌의 걸 60%가 김건희 계좌인데 그걸 알고 있어. 인지에 네. 다 하고 있는데 아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전화 주문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김건희가 놀랄 판결이라는 게 본인이 한 짓들이 있잖아요. 놀랄 근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지 스스로 놀랐을 겁니다. 그거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특검이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김건희에 대해서 알선수재를 전부 다 기소를 해놨잖아요. 지금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동 정범, 뇌물의 공동 정범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연결하는 부분, 윤석열은 당연히 몰랐다고 하겠죠. 김건희 그렇죠. 그 받은지 몰랐다. 그거를 밝혀줄 부분은 부속실, 참모들, 참모들. 그 비서들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후속시켜야 돼요, 다. 후속시켜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받고 윤석열이 인사해주고 이 부분을 그 고리를 밝히면 특검이 항소심에서 전부 뇌물로 공소장 변경하고 윤석열도 그렇게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비서들 있지 않습니까? 백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내막을 잘하는 그 사람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그 부분 수사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들의 문제였는지 특검의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차 특검들은 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각 사건만 이렇게 띄엄띄엄 본 것 같고 그거조차도 깊이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선으로 쫙 봐야 되거든요. 검사들이 다 박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검사들이 보이콧을 한 거다. 수사가 이 네트워크로 묶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종합특검이고 우리가 걱정했던 파견검사 숫자를 대폭 줄였으니까 좀 선으로 보면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한동훈이라는 자백성 발언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수사도 좀 하고. 예? 김건희에 대해서 뇌물로만 바꿔서 기소를 그 공소장만 바꿔도 형량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걸로 형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김건희는. 네. 그 내용을 밝히려면은 지금은 자기들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비서들하고 네. 예를 들어서 참모들. 예 특히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 인물이 아무것도 맞아요. 걸린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강의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실세 중에 실세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돼 있어 지금은. 맞습니다. 그 어떤 비위도 전혀 몰랐던 사람으로. 맞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윤의 지금 핵심 주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그러니까요. 검찰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안 됐죠. 대통령실도 다 모르는 사람이 돼 있고. 아니 저는 신무정이나 이런 사람 이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자기도 지시를 받고 하자. 네, 그리고 자기 쫓겨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구속해야 돼요. 구속을 좀 하든지 해서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약한 고리들에 얘기할 대한 것 같은데. 예, 약한 고리들에 대한 수사들이 좀만 진척되면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원석 이런 사람들 다 좀 세게 압박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또. 이 이기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친다고 날 정도로 깜짝 놀라게.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못 피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협조도 되고 수사도 되지. 맞습니다. 그럼 내란 전담이라서 좀 한정적이긴 한데 재판부 영장 전담 재판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장 법관 2월달에 이제 바꾼다는 인사하니까. 건데 예, 그때 그걸 좀 좀 잘 지켜봐야 되도록 돼요. 좀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조희태 대법원장이 그냥 배제할 수 있어가지고. 없지만. 예. 그 김건희 판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브리핑한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는 일단 한 발은 나갔어요. 인식과 용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긴 확인을 알았다. 했는데 이것을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본범으로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는 안 보는. 안 된다라는 게 거기서 커트를 해줬잖아요. 네. 재판부가 변호인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또 그 공소시효가 인정 안 됐더라 방조범 구성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든지 이런 판단들이 네. 변호인의 의견서 같아요. 원래 변호인의 의견서는 모든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의견을 내거든요. 네. 근데 친절하게 다 그걸 판단을 해줘요.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변호인이 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변호인이 방향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준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제 가장 놀랐던 지점은 정치자금법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치자금 이렇게 받으세요라는 걸 열어준 꼴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리를 가지고 네. 무슨 계약서를 안 쓰고 계약서가 없어서 안 된다. 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법리들인데 이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판시를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샤넬백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예,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거라고 우인성 봅니다. 판사의 판결이 다 문제가 많은 판결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뭐 그 허위사실 네. 관련해서도 조폭. 그게 무슨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당연히 저는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이 쓰던데. 네. 아니 난 샤넬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그러면 뇌물을 할부로 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인성 판사에 따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뇌물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미리 줘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방법을 말도 안 되는 가르쳐 소리. 준 거예요. 네?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진짜. 보다가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난 마지막에는 뭐 진짜 다 풀어주고 이제 그냥 네. 걸어나가려나 전부 봐. 무죄를 선고하나 했어요. 네. 저 집행유예 선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니 근데 그죠? 진짜 그 판결 보고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요. 맞아. 자 그분을 대법원장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